오늘부터 근골격계 건강 문제와 간호 이쪽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근골격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성인간호학 책이 성인간호학 1권, 2권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져 있죠. 이 근골격계는 성인간호학 2권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 근골격계가 거의 한 1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근골격계 내용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파트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인간호학 공부를 하실 때 좀 그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인간호학 시험 보고 나면 어떤 부분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부분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공부할 때 좀 쉽게 느껴지는 파트는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합니다만 나중에 그 국시 준비할 때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모든 파트를 다 열심히 하면 다른 과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해서는 시간 안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이게 성인간호학 목차인데요. 성인간호학 2권이에요. 성인간호학 2에서 공부를 하는 파트가 크게 7개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파트고요. 그러면 성인간호학 1권, 성인간호학 1이 5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인간호학 1 파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총론이에요. 총론. 이 총론 파트는 성인간호학 1, 2 전부 진도가 다 나가기 전에는 이해 못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총론 파트 이해 못합니다. 99% 하나도 모르고 졸업합니다. 이걸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 시험 망하는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요. 총론 파트는 성인간호학 2까지 진도 다 나가고 나서 국시 준비할 때 그때 다시 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환으로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위장관계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호흡기능장애고죠. 이 총론 파트가 섹션 이렇게 부분으로 치면 3개의 섹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장관계가 4번째 섹션이고 호흡기계가 5번째 섹션입니다. 이 총론 첫 번째 섹션에서 나오는 게 뭐 간호실무 얘기라든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뭐 건강 불평등, 뭐 사회 문화적 다양성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총론 파트에서 그 통증 간호부터 점점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섹션에서 통증 간호, 그다음 두 번째가 응급 및 재난 재해 간호. 이쪽 파트를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재활 간호라든지 안위 간호, 생애말 간호. 뭐 생애말 간호는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섹션 2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총론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좀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두 번째 섹션이 병태 생리적 기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염증과 상처 관리예요. 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환은 염증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염증하고 맞물려서 나오는 게 면역 파트죠. 뭐 섹션으로는 면역과 장기 이식인데 면역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코로나하고 관련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면역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면역의 기초가 되는 염증부터 시작을 해서 면역의 과정을 통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하고 연결 지어지면 의료 관련 감염이죠. 감염 관리, 이 병동에서 감염 관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염증이나 면역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전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유전 파트는 그 우리 병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호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 유전 파트는 시간 많이 들여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그 병동에서 근무를 할 때 만약에 그쪽 파트에서 유전 질환하고 관련되어진 그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만 따로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 공부하려고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유전 파트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간호학과에서는 포기하시고 졸업하셔도 됩니다. 제발 여기에 시간 많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호학과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 그 다음에 편입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제발 그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실 때 유전 파트는 좀 빼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론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책 전해질 산염기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화학 있죠. 화학하고 관련되어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화학을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총론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부가 책 전해질 산염기 부분이에요. 이 파트야말로 진짜 성인간호학 전체 마지막 강의가 이 감각기까지죠. 감각기 여기까지 공부가 끝나야지만 책 전해질 산염기가 조금 이해되는 수준이 돼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일 거예요. 그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용어까지 포함해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강의가 굉장히 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3년, 만 3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아마 여기에다 투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설명을 잘 못해요. 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이 화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뭐, 뭐 이런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모르는 게 되게 많고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설명을 잘 해주시는 교수님을 만나는 거는 간호학과에 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저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동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 수액하고 관련되어져서 아니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수액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액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기초가 해결이 안 되면 일을 할 때 외워서 해야 돼요.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암기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자의 상태가 변했을 때 응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의사가 오더를 바꾸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 수액을 주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해가지고 혈액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수님도 잘 못 가르치고 학생들도 이해 잘 못하고 병동에 가서도 누가 알려준 사람 없고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이 생기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최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파트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또 않아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한다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아니다 보니까 좀 등한시해지는 이런 결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 파트는 99%는 외워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 푸는 요령만 익혀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뭐 시험 성적을 올리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임상에 있어서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쪽 파트는 좀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종양 파트인데요. 암하고 관련되어진 거. 이것도 유전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도 암 전문 병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병원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 파트야말로 진짜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만 좀 익히시고 졸업하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냥 종양하고 관련되어진 용어 정도만 알고 졸업을 하셔도 병동에 가시면 따로 더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셔도 되고요. 학교 다니실
동안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뒤로 좀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간호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수술간호는 모든 질환의 치료 방법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수술이거든요. 수술적 방법이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집중하지 않아도 뒤에 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각 질환마다 주의해야 될 점, 뭐 검사 전에 해야 할 거, 검사 후에 해야 할 거, 이걸 또 따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도 총론 진도 나가실 때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섹션의 위장관 기능장애, 호흡기 기능장애,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메인입니다. 간호학과에서 제일 메인이 여기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여기 요 세 파트가 가장 많이 그 일반적인 그 종합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일 많은 환자의 경우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환자들이 심장만 나쁘고 위장만 나쁘고 호흡기만 나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동시에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세 파트가 성인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그만큼 부가적으로 중요성이 올라가는 파트라고 하겠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할 내용이 이거죠. 근골격계인데요. 그냥 근골격계라고 하지 않고 큰 섹션으로 보게 되면 활동과 자기돌봄 장애입니다. 간호사가 근골격계의 질환을 뭐 수술한다든지 뭐 치료한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여기다 잡으시면 안 돼요. 근골격계에 이상이 왔을 때 활동, 일상적인 활동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자기돌봄, 씻고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간호 포인트를 줘야 될지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질환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이 질환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게 바로 간호사의 할 일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질환에 꽂혀버리면 정작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술은 못 배웁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보시면 성관학들이 섹션으로 먼저 구별을 해놓고요. 이 섹션하고 관련되어진 계통을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혈관, 혈액하고 관련되어진 장애가 있는 파트에서는 순환계도 해야 되고요. 혈관계도 해야 되고 혈액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한 파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정맥이 있다, 뭐 심장에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세 개를 다 알아야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걸 이해해야지만 환자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서 의사에게 보고를 해줘야지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실 때 절대로 질환에 꽂히시면 안 돼요. 질환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골격계 건강 문제와 간호 파트,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 앞에 보통 그 학습 목표라고 나와져 있는 거 있죠. 얘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130페이지라고 130페이지 중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잘 나오느냐, 여기 14개가 있어요. 이 14개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잔잔하게 여기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중요한 거 위주로 처음에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짜잘한 지식들까지 나중에는 다 흡수가 되어져야지만 간호사로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근골격계의 구조, 기능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골격계 환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건강 사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건강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지 되죠.
건강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임상 진단 검사,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조직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건강사정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외상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외상 환자는 일반적인 외상이 있을 수 있고, 근골격계 같으면 뭐 염좌라고 하죠. 이렇게 삐는 거, 그죠? 손목 삐고 발목 삐고 허리 삐끗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일반 외상이라고 하고요. 뼈가 부러지는 거를 골절이라고 하죠. 이런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수축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뼈가 부러지면 수축돼 가지고 뼈가 제자리에 안 있죠. 그래서 이걸 당겨주면서 뼈가 제자리에 붙을 수 있게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걸 견인 장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정시키는 거는 보통 속고붕대하고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속고붕대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간호하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염증성 장애인데요. 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골수, 뼈 안에, 그리고 길고 큰 뼈 안에 이 골수들이 있잖아요. 이 혈구들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뼈에 결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핵이 폐에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기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생기는 결핵,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관절과 결체 조직 장애. 관절이 있고요. 이 관절이 관절의 기능을 하도록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질병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골관절염,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가락 끝에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죽을 것 같은 통풍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 류마티스 질환 대표적인 게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 공부하실 거고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거 막 이게 그 척추가 막 휘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 수술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무릎 수술이죠.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것들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대사성 골장애. 골다공증, 그죠? 이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뭐 파시트병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희귀한 질환이긴 하지만 어떤 질환인지 뭐 한번 알고 넘어가는 정도. 자, 뼈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골 종양이고요. 그다음에 요통 엄청 많죠. 20살만 돼도 요통은 생깁니다.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 되게 많죠. 자, 그다음에 손과 발의 장애, 뭐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를 할 거고요. 뭐 수술 중에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쳐가지고 자를 수도 있고, 내분비계 질환, 특히 당뇨하고 관련되어져서 그 말단에서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할 건지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하고 관련되어진 수술,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앞에 거 다 배우고 나서 근골격계에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 이 사람 간호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고 어떤 식으로 간호 중재를 할 건지, 그리고 간호 중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다시 간호 목표 수정하고 간호 중재하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근골격계 건강 문제와 간호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건강 문제와 간호 차례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구조와 기능 공부할 거고요. 건강 사정, 그다음에 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염증성 장애 공부할 거고요. 관절 결체 조직 장애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사성 골 장애, 그다음에 암 생기는 거, 요통, 목의 통증, 발의 장애, 절단 환자 간호, 이렇게 총 11가지 질환별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골격계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더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두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병동에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흔한 질병들이 있죠. 뭐겠어요? 주로 골절하고 관련된 거겠죠. 질환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관절염이죠, 관절염. 그래서 근골격계는 요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함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시간 안배, 집중력 안배 조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130페이지를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조와 기능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